요즘 뉴스만 켜면 원달러 환율 얘기죠? 이게 도대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원화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원달러 환율, 진짜 1,500원이라는 위험선을 넘어서 뭐 붕괴하는 거 아니야? 언론에선 맨날 이 1,500원 얘기만 하니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과연 이 선이 진짜로 무너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의외로 아주 단호해요. 1,500원 넘을 가능성? 거의 없다. 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 시장은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이런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첫 번째 파트는 바로 한국에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왜 1,500원이 그렇게 쉽게 뚫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게 핵심인데요. 1,500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절대 안 돼 하는 마지막 보루인 거죠. 만약에 이 선이 그냥 뽕 뚫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제 손 놨구나, 환율 방어할 능력도 의지도 없구나 하는 공포가 순식간에 쭉 퍼지는 거예요. 그럼 너도 나도 원화를 팔아치우는 패닉셀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정부가 필사적으로 이 선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방어하느냐? 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1단계. 일단 말로 하는 거죠. 관계자들이 나와서 상황을 아주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구두 개입. 이게 첫 번째 신호예요. 근데 이걸로도 안 먹힌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갑니다. 국책은행 같은 우리 편을 동원해서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마지막 최후의 수단, 3단계입니다.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우리 비상금을 풀어서 직접 시장에 달러를 파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조치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방패의 정체입니다. 좋아요. 1,500원은 어떻게든 막을 수 있다. 이건 알겠어요. 근데 이걸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직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아니, 왜 유독 우리 원화만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여주거든요. 요즘 뭐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다른 나라 통화들도 다 약세이긴 해요. 근데 하락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본 엔화는 한 1, 2% 빠졌고 유로화는 오히려 살짝 올랐는데 우리 원화만 혼자서 5% 가까이 폭락했어요. 이건 그냥 전 세계가 다 그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원화가 왜 약한지 그 근본 원인을 알려면 M2 통화량이라는 걸 좀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나 그 총량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갑에 가진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 적금까지, 그러니까 언제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싹 다 합친 아주 넓은 의미의 돈의 양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2022년 이후에 우리나라 M2 통화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무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그때 다른 나라들은 금리 막 올리면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간 거예요. 시장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 거죠. 여러분, 시장에 뭔가가 흔해지면 그 가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돈도 똑같습니다. 돈이 이렇게나 많이 풀렸으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긴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원화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죠. 자, 하나씩 볼까요? 첫째, 우리 기업들이 돈 벌 기회를 찾아서 자꾸 해외로 투자를 해요. 달러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둘째, 우리 경제요? 솔직히 반도체 빼면 뭐가 있냐는 소리 듣잖아요. 펀더멘털이 약하다는 거죠. 셋째, 나락빚은 계속 늘어나고, 넷째, 기름값이나 원자재 가격은 비싸니까 수입하려면 달러가 또 나가요. 마지막으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밸류업 프로그램마저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떠나고 있는 뭐랄까 총체적 난국인 셈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더 종합해보면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이건 그냥 잠깐 겪고 지나가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현실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단어입니다. 구조적 고환율 시대.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처럼 환율이 잠깐 1,300원 찍었다가 스르륵 1,200원대로 다시 내려오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높은 환율 자체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망을 한번 보죠. 일단 내년 2026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불안할 거예요. 1,400원대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반기쯤 되면 뭐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세계국제지수라는 곳에 편입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좋은 소식들 덕분에 좀 안정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정이 되더라도 예전처럼 1,200원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선이 1,350원에서 1,400원 사이, 이 높은 레벨에서 형성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고환율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각각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 단기적으로 환율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길게 보고 반도체 말고 다른 먹거리를 찾는 등 경제 체질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기업들은요? 환율이 널뛰게 할 때 손해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환해지 같은 걸 더 철저히 해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달러도 넉넉하게 챙겨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몰빵은 위험합니다. 국내 주식 원화 자산에만 묶여있지 말고 해외로 눈을 돌려서 달러 자산 같은 걸 섞어주는 글로벌 분산 투자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때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하는데요. 환노출과 환해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환노출은 환율 변동에 내 수익률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즉 환율이 오르면 앉은 자리에서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환해지는 환율 변동이라는 위험을 아예 찾아내버리는 보험 같은 거예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오직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의 성과로만 수익을 내는 거죠. 어떤 게 더 좋다고 할 순 없고요. 내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이 둘을 잘 섞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1,500원이 뚫리냐 마냐 하는 숫자 싸움은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 숫자 뒤에 가려진 우리 경제의 민낯, 과연 우리는 반도체 하나 말고 또 어떤 튼튼한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고환율이라는 새로운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고환율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무겁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